송은재TV 시작합니다. 민주당이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다.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해찬, 김부겸 이렇게 3인 공동선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라는 소식, 이제 그 뒷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서 김부겸이 선대위를 거부하다가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느냐, 임종석은 또 왜 백의종군을 선언하게 되었느냐라는 배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다음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이죠.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1번, 2번을 받게 될 그 여성들, 진보당 계열입니다. 그러니까 미군 물러가라,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라,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운동권 진보당 계열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가 취소해달라. 이 민주당 위성정당의 시민단체 몫입니다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 이 추천을 철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의 이 위성정당이 이 좌파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, 그 구성원들이 워낙 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, 또 민주당의 이 선대위, 3인 공동선대위도 갈등, 충돌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이 속보 전해드리기 전에 이 두 가지 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참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안귀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아부를 했다. 안귀령이 이재명에게 아부를 해서 도봉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. 이재명에 대해서 뭐 영화 배우보다도 잘생겼다라고 해서 참 아첨을 해도 무슨 이런 아첨이 있느냐. 도봉갑의 공천을 받아서 이제 도봉갑의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. 당연히 주민들이 조롱을 하게 되죠. 여기가 무슨 동이냐, 여기가 몇 동이냐, 저 건너편은 몇 동이냐, 아느냐. 당연히 안귀령은 모르죠. 처음 갔으니까요. 도봉갑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안귀령이 이재명에게 아첨을 해서 이렇게 공천을 받았다. 그러니까 지역구를 알지도 못한다. 지역 사정은 뭐 더 잘 모를 것이고,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이번 공천이 사천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.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영길이 만든 그 소나무당입니다. 영입인재다라고 하면서 6명의 영입인재를 모두 모아서 공개를 했습니다. 이 가운데 3명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. 이 3명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, 처음에는 이 현장에 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느냐, 이 세 사람이 절대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,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장난이 아니고 사실이었다. 송영길이 광주에 출마하겠다. 광주 서구갑입니다. 여기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출마 선언식 겸 인재 영입식입니다. 이제 이낙연에 이어서 송영길까지 광주에 출마하겠다라고 합니다. 송영길은 계양을에 출마하면 될 텐데,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의 지역구지 않습니까? 광주에 출마한다라고 합니다. 광주에 이낙연, 송영길 이렇게 출마를 하면 광주 시민들이 이번 총선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,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 송영길의 소나무당에서 영입한 인재입니다. 그 중에 3명입니다. 이 인재 3명. 제가 썸네일에 이 3명의 사진을 올렸습니다.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, 이 표정을 잘 보시면 시선도 모두 다른 곳을 보고 있고 표정이 매우 굳어 있습니다.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재미도 있고 놀랄 겁니다. 어떤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.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. 그 다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입니다.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입니다. 손혜원, 변희재, 최대집. 모든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. 정말 한자리에 모으기 힘든 사람들, 소나무당에서 어떻게 영입을 했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. 제가 굳이 손혜원이 어떤 사람이고 변희재가 어떤 사람이고 최대집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화제가 됐고 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. 어쨌든 한번 사진을 보시고요. 그
그다음 송영길과 이낙연이 광주에 출마를 한다. 광주가 시끄럽겠습니다. 송영길은 계양을로 옮기는 게 맞고요. 이낙연은 뭐 상징성 때문에 광주에 출마를 그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. 그 다음에 이 소나무당에서 손혜원을 영입을 했는데 손혜원은 보고 있다가 목포에 박지원 저격을 해야죠. 박지원. 그렇게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이제 웃기지 않은 정식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.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비례위성정당입니다. 민주당의 민주연합이죠. 이 민주연합에 어제 공개 오디션을 거쳐서 시민단체 몫입니다. 시민단체 몫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례대표 1번, 2번을 받을 사람들입니다. 이 여성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. 전지혜, 그 다음 정영희입니다. 전지혜, 정영희,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? 진보당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시위를 벌여왔던 사람들이다. 전지혜 같은 경우에는 미군 물러가랍니다. 그 다음 정영희는 농민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참 골치 아파진 겁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지적을 했습니다. 민주당에 묻는다. 전지혜와 정영희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것들, 반미, 반국가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의 당론인지를 묻는다. 민주당은 밝혀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. 우리나라 총선이, 우리나라 민주당 정당이 어떻게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런 사람까지 추천하는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느냐.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찾고 이건 정말 짜증나는 코미디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래가지고는 총선 못 치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도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. 거의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런 후보들은 안 된다. 아무리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좌파연합으로 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후보들은 검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도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민주연합 측에 검증 절차를 다시 밟아달라고 했는데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민주당이 이 위성정당을 좌파연합식으로 이렇게 꾸리면서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비례대표 후보들이 추천이 됐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를 해도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고 갈등만 빚어졌습니다. 이 좌파연합 사이에서.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재검증해 달라고 해도 이 시민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. 이 뒤에는 민주당의 지역구, 이 지역구에서 시민단체가 지지를 한다, 지원을 한다. 또 진보당과는 지역구에서 후보 조정까지 이게 물밑에서 모두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좌파연합 형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모두 이권이 걸려 있다. 이권 카르텔입니다. 이권 갈라먹기입니다. 그래서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다. 민주당이 이번에 이 위성정당 때문에 총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제 3명에게 맡기기로 했다. 이해찬은 뭐 원래 이재명의 후견인이니까 이해찬이 당 수습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. 문제는 김부겸입니다. 김부겸이 당 통합을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그 조건에는 이 당 통합, 이 공천이 잘못됐다. 이걸 수습해야 한다. 그런데 그게 수용되지 않았는데 김부겸이 왜 수락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김부겸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. 이번 공천이 좀 잘못됐다. 또 자기가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몇 건이 있다. 이 모든 것을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가 선대위원장으로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. 김부겸이 참여를 해달라. 대신 이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 선거 전략은 모두 협의를 한다. 당대표라고 해서 다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하고 김부겸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김부겸이 그 뜻을 밝힌 겁니다. 모든 선거 전략 부분은 선대위에서 모두 협의를 한다. 이 조건으로 자기가 수락을 했다. 자기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. 그 부분까지 선대위에서 모두 협의를 하겠다. 이 말은 지금 김부겸이 사사건건 이재명이 앞으로 하는 한 달 동안 이 선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
전략적인 것들,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목을 잡겠다. 이제 이재명의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자신이 바로잡겠다라는 걸 밝힌 셈입니다. 그래서 이 선대위가 열리게 되면 이재명과 김부겸의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. 여기에 임종석이 있습니다. 임종석도 지금 오늘 마지못해서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임종석도 지금 이 선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임종석이 어떠한 감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부겸이 임종석과 통화해 보겠다. 자신이 임종석과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습니다. 임종석이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고 임종석이 이 선대위에 합류를 해도 문제다. 임종석과 이 김부겸이 선대위에 합류를 해서 이재명에게 제동을 걸자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.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민주당의 선대위가 앞으로 굉장히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. 지금 이재명과 김부겸은 또 임종석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이렇게 하나로 묶어놔도 이게 통합이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. 오늘 김부겸은 자신이 민주당의 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. 임종석은 지금 참여 여부를 선대위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.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. 특히 더 나아가서 조국 부분입니다. 조국 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많이 옮겨가면서 이 조국 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30% 이상이 조국 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의 계산은 자신의 공천 갈등 때문에 일부가 조국 당으로 가더라도 지지율이 결국은 조국 당과 민주당이 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게 조국 당이 자신의 공천 갈등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조국 당이 10%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안을 수 있지 않겠느냐. 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이재명은 장꾀를 부린 겁니다. 그런데 조국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비슷해지는 수준이 된다면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조국이 지역구에도 공천을 할 수가 있다.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다. 일이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이낙연 쪽도 쪼개지고 있고 조국 쪽으로도 쪼개질 수가 있다. 민주당이 이렇게 갈래갈래 쪼개질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까지 닥치고 있습니다. 조국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송은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